음식료 쪽과 전력기기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려다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개국 특집으로 특별한 게스트 모셔봤는데요.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 모시고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전력기기 앞으로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삼양식품 관련해서 키워드 브리핑을 출발을 해서 삼양식품 관련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써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150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한 130만 원 터치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저는 음식료 안에서 거의 유일한 성장주로 보고 있거든요.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영업이익률의 업사이드가 계속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음식료 안에서는 유일한 성장주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책정을 할 때는 이제 1년치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양식품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뭐 제2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는 네. 종목. 제가 은연중에 들었는데 170만 원까지도 내다보신다고요? 아, 네. 다른 하우스에서 아마 이제 제시를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을 어디에다 삼고 얼마나 멀티플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 목표가는 이제 1년 후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뭐 26년의 실적 아니면 27년의 실적을 끌어오게 된다면 사실상 뭐 170만 원, 200만 원도 무난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삼양식품 황제주 달성한다라고 기대감을 끈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네.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을 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성장이 작년부터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사실 불닭볶음면은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IP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불닭 글로벌 이 계정이 뭐 많이 뭐 조회수가 나오고 뭐 100억 뷰요. 100억 뷰가 네. 돌파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IP로 이제 MZ들한테도 통했지만 사실상 먹는 거라는 거는 이런 락인 효과를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계속 먹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의 미국에서부터 더 이제 디맨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성장주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물량 자체가 생산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회사는 두 개 모두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의 ASP가 훨씬 더 높아요. 소비자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디맨드가 계속 올라오고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에 또 캐파가 증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7월부터 밀양 2공장이 재가동이 될 것이고 2027년에 중국 공장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매출의 이제 그로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Q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PQ의 증가로 성장할 수 있는 레벨이 사실상 뭐 28년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8년까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 2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948% 급증을 한 삼양식품입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P와 Q 모두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요. 컨센 대비해서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저희가 좀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렇게 되게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일단 삼양식품은 이제 매출 비중이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효과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충분히 있었지만 매출액이 한 5,2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4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1,200억이 안 됐었고 저도 한 1,100억 정도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필 또 실적 마지막 발표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을 같이 발표를 해서 저도 그때 밤샜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모든 음식료 애널들이 다 밤을 샜을 네. 겁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상당히 실적에 이제 서프 실적을 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일단 환효과도 있었겠지만 말씀드렸던 이 디맨드가 계속 올라오면서 미국
미국에서의 물량이 정말 꽉 차서 계속 나갔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수의 비중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내수에서도 계속 쇼티지 얘기가 있었죠. 내수를 줄이고 그거를 돈이 더 되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더 많이 뿌리게 된 거죠. 근데 저는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밀양 2공장은 3분기부터 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캐파가 제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만들고 싶어도 더 못 만들기 때문에 큐가 제한된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매출이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분기에 환효과 때문에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던 거지, 우리가 이제 해운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못 나갔던, 예를 들어서 미국의 판매 법인에 나가고 이게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Q보다 2Q의 그로스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고정비 하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잘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제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5,600억 이상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40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 OPM이 25.3%였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24%는 넘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여서 2분기에 좀 앞으로 미래의 소비를 당겨 쓴 거 아닌가라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거론이 될 만한데 2분기까지도 충분히 실적이 탄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카콜라의 급으로 키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삼양식품 전망을 내주셨는데 사실 삼양식품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브랜드 의존도가 지나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리스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IP 때문에 사실 삼양식품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닭이라는 게 탄생했는데 불닭 볶음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불닭 뭐 까르보도 대박이 났고 뭐 지금 불닭 나시고랭도 있고 사실 네. 10개 넘는 라면의 종류가 있어요. 뭐 그뿐 아니라 소스도 있고 뭐 마요네즈도 있고 저는 불닭 마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광고 유튜브 뭐 1억 뷰라고 했나요? 100억 뷰라고 했나요? 100억 뷰. 굉장히 이제 많이 본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불닭 소스를 사실 광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코첼라에서 나온 광고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불닭 소스를 광고하는데도 우리가 불닭이라는 이 이미지 IP가 그냥 생각이 나거든요. 불닭 까르보를 먹어도 불닭이 생각이 나고 불닭 볶음면을 먹어도 불닭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IP가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광고를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비를 음식료 산업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이게 판관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제품에 아예 다른 걸 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 뭐 짜파게티 이런 걸 냈어요. 그럼 불닭을 어떻게 불닭 짜파게티가 아닌 새로운 신제품을 만약에 내게 되면 새로운 광고를 또 해야 합니다. 불닭 짜장도 맛있을 것 같아요. 불닭 짜장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불닭의 IP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예 새로운 맵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탱글도 있죠. 이건 아예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또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삼양이 성장 가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불닭의 IP로 인해서 확산으로 되는 이 SKU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효율적인 이 광고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사실 콜라밖에 없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원래 사실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우리는 콜라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가 갖고 있는 이 IP라는 것도 상당히 음식료 산업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전력기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료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소비재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재는 중요한 게 트렌드예요.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는 이따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력기기 같은 그런 기업들은 먼저 앞서 나간 기업이 있으면 업황이 그대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음식료는 달라요. 가는 애만 가요. 그렇죠. 소비자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뭐 APR이나 아니면 파마나 이런 1등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성장을 계속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삼양식품의 불닭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푸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성장 업사이드가 훨씬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랜드 의존도가 지나치다라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음식료, 특히 소비재단에선 트렌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써주신 리포트, 삼양식품 리포트의 제목이 매운맛은 시작도 안 했다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제 밀양 2공장 이제 7월부터 재가동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2분기까지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3분기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인 거고요. 4분기에는 더 좋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밀양 2공장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은 이제 8억 개가 넘는 라면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20억 개 정도 만들었던 게 28억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연간의 실적도 또 개선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7년에 중국 공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계속 그로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면 지금에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보다도 더 업사이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멀티플을 준다면 지금이 20배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PR이 과거에 뭐 니신이나 도요수산이 성장 국면에서 받았던 그런 흐름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밀양 2공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캐파가 증설되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양식품 하면 바로 따라오는 동생이 S&D잖아요. 네. S&D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S&D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목표가를 보통 제시할 때는 조금 시가총액이 좀 올라온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3천억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매출 추정은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보니까 사실은 예상 추정치보다 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D는 사실은 이제 삼양식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기업이죠. 이제 소재를 만들고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70% 이상이 삼양향입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2011년에 불닭볶음면을 만들었을 때 애초에 이제 S&D와 함께 그 소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상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소스의 매출액도 계속 더블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S&D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똑같이 7월 달에 S&D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논리로 이 S&D라는 기업도 올해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소스의 매출 비중을 그럼 삼양식품에서 한번 발라본다면 아직까지는 면의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소스의 매출 비중이 더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비중은 지금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더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불닭 소스의 광고를 정말 재밌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IP 확산 효과로 불닭 소스가 더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S&D는 QA 상승으로 QA 증가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S&D는 IP를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불닭이라는 것 자체는 삼양식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랑 같은 밸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뭐 20배 넘게 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S&D는 그런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 기업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10배도 안 됐던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은 제가 오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12개월 포워드로 한 1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 평균이 보통 12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비해서는 멀티플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주셨던 삼양식품 목표 주가가 131만 원이었는데 네. 오늘 13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새로운 목표 주가로는 150만 원 삼양식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D도 리포트로 다뤄주셨는데 그럼 S&D는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보세요? S&D는 아직 제가 난 레이티드고요. 스몰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섹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게 되면 네.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정말 한국의 새로운 코카콜라 그 기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역대급으로 잘 나가는 게 전력기기 쪽인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어제 10% 올랐고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좀처럼 안 간다 싶었는데 요즘 움직임 보면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전력기기의 호황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사실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엄청난 이제 맞아요. 흐름을 보였었고 올해도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1, 2, 3월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부진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캐펙스 축소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면서 4월부터 굉장히 센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황이라는 건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예전에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이클이 온 거고 왜냐하면 이 변압기라는 수명이 원래 20, 30년 정도가 걸려서 교체 사이클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상승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교체 사이클에 데이터 센터도 붙었고 신재생도 붙었고 이런 신규 수요들이 많이 붙으면서 사이클이 더 길고 더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었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출을 급증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좀 강하게 불어오게 된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작년보다 올해 주가 흐름이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YTD로 지금 거의 90%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엘렉트릭은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5배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아까 음식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좀 못 갔던 애들을 따라가는, 못 갔던 애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전력기기를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어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는 그게 성장성이든 아니면 마진이든 아니면은 뭐 멀티플이든 이 업사이드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죠. 네.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 덕분일 텐데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패시브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엘렉트릭이 가장 주요한 이제 대형 변압기 플레이어라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선 현대엘렉트릭은 많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현대엘렉트릭이 더 비싸고 효성중공업이 더 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광한 급등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펀더멘탈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효성중공업은 작년에 현대엘렉트릭보다 못 갔던 이유는 작년에 현대엘렉트릭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엘렉트릭은 작년부터 굉장히 잘했었고 올해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덜한 거죠. 근데 효성중공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변압기가 세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아직 OPM이 얘는 10%가 안 되거든요. 물론 건설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조금 더 숫자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두 기업 모두 수주잔고가 2030년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나오는 숫자이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셔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좀 더 마진이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도 대형 변압기에서는 효성중공업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기업들의 밸류를 보면 한 15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추후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안에서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산일전기랑 일진전기라서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일전기는 롱온리로는 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올해 조금 더 가능한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도 잠시 뒤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는 국내 이슈까지 추가적으로 붙었죠. AI 강국을 만들겠다, 플러스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 안에서 LS 마린 솔루션도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제 해외 호재 플러스 국내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기기 앞으로는 어떤 이슈, 어떤 키워드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엄청
강력한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사실 해외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대선 이후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국내 모멘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나 에너지 3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텐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근데 전선 업체들한테도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변압기 업체들은 지금 해외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전선은 왜 해외에 강하게 좀 반응을 못 하냐면 해외에는 전선 업체들이 굉장히 또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마진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선 업체들은 그 변압기의 호황일 때 좀 올라타지 못했다면 이번은 국내 모멘텀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캐파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2030년까지 다 물려 있는 그런 변압기들도 있고 네. 전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케이블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는 MV, LV나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산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롭게 발전원을 통해서 아마 전력 개통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더 효율적인 초고압 케이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술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뭐 LS 전선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아니면 주 LS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한전선이라던가 일진전기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전기하고 산일전기는 반드시 꼭 이따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력기기가 정말 잘 나가다가 살짝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유가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좀 위축할 수 있다. 나 약간 조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여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섹터 안에서의 리스크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력기기 호황기를 가겠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챙겨봐야 할 리스크가 더 있을까요? 사실 그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 축소가 이번 1분기에 가장 큰 타격으로 나타났었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수요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지 얼만큼의 수요가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책정을 해놨다가 아니겠다 이 정도도 되겠다 해서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없었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나온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에는 멀티플을 이만큼 줬던 걸 이만큼 확 꺾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생각보다 이 변압기나 뭐 전선이나 별로 안 들어라는 코멘트가 조금씩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멀티플의 훼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력기기 업체들을 지금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줘도 20배 이상, 뭐 25배까지 준 적은 있지만 그렇게 세게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고멀티플을 줄 수 있는 신규 수요는 사실상 데이터 센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겪어보지 못한 수요를 가장 좋아하는 성장성으로 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금씩 만약에 훼손이 되는 게 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전력기기는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을 가장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에 따른 앞으로의 실적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산일전기랑 일진전기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좀 이야기 좀 받아볼게요. 두 기업은 사실 멀티플도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올해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두 기업의 공통점은 이 증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 이제 증설이 완료가 돼서 지금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진전기는 작년에 못했다가 올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는 꾸준히 잘하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찌 보면 변압기가 움직였으면 이 전력을 보내야 하니까요. 전선도 같이 전력이 움직였을 때 그만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움직였던 만큼 산일전기와 일진전기의 움직임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는 전선이 아니라 산일전기는 특수변압기랑 배전변압기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진전기는 전선도 있지만 이번에 주가의 밸류는 계속 변압기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선을 물어보신다면
뭐냐면 전선은 오히려 밸류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EPS가 그냥 낮기 때문이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선 업체로 이제 퓨어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은 사실상 뭐 대한전선 네. 그리고 일진전기는 매출 비중은 전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 업체들이 왜 이 변압기만큼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냐면 사이클에 있어서 변압기가 일단 금액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밸류가 아니라 훨씬 더 수명이 긴데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인데 이거의 교체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전선은 재사용률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신규 수요가 확실히 나올 때 전선은 조금 더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쪽이 조금 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선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전선 기업은 사실상 LS 전선이에요. 근데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변압기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산일이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밸류를 조금 더 멀티플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불닭 쪽 식품주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각각 식품주랑 그리고 전력기기 딴이랑 저희가 그 섹터 안에서 다양한 투자 로드맵을 짠다고 할 때 좀 주목해보기 좋을 만한 전략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료는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물론 탑픽을 삼양식품과 또 담배까지 하면 KTNG를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또한 상반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이 많죠.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그리고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의 소비가 회복되는 건 뭐 대선도 있을 거고 추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을 텐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QE 증가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가는 어떠냐라고 봤을 땐 이미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곡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알루미늄이나 PP나 팜유나 이런 것들까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음식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플을 주기 위해서는 해외 성장 쪽으로 질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삼양식품이라던가 KTNG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잘 갔던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더라도 상당히 좀 잘한 그런 페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력기기는 많이 오른 만큼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같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시장이 같이 오르면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대선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밸류를 덜 받고 있는 기업들의 멀티플 업사이드를 주목해 보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주들은 골고루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네. 사실은 멀티플 부여받을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전력기기는 뭐 펀더멘탈은 계속 좋겠지만 작년에 잘 갔기 때문에 올해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덜 비싼 종목들을 사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해서는 하반기가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좋다. 오히려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다만 멀티플 측면에서는 해외 쪽으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쪽으로는 작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최대한 덜 비싼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